미국은 한국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몇 가지 법률 조항을 신설하거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미국 군대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 중 하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방생산법을 통해 민간 산업들을 국가가 동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또 다른 조항에는 국방조직을 개편해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고 군 통제권을 일원화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를 재편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법률적 기반들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주방위군의 연방화 관련 법률 강화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법 CPN 12406항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주방위군은 각 주의 주지사 통제 아래에서 지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해 구조 등을 통해 주의 안전을 담당하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방위군들은 해당 법안이 발효되는 동안 연방 소속으로 미국 대통령 지휘 아래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방위군의 연방화라고 표현하며 주방위군의 연방화에 대한 미국의 법 조항에는 몇 가지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규칙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가 침략을 받거나 침략 위험에 빠지거나 연방 소속의 군 병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험에 빠졌을 때 대통령은 주지사를 통해 발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7일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단속이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집행되며 긴장이 고조되자 같은 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법 CPN 12406항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0명에 대해 연방화를 지시하고 이 병력을 각 장소에 배치하는 각서에 서명합니다. 물론 해당 법 조항 외에 주 방위군을 연방 지휘 아래로 편입시키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이 법 조항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구분되는 또 다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 정부가 주의 동의 없이 어디까지 주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미국이 추구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재정의하려는 행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초 미국 헌법에는 누가 주 방위군이며 누가 주 방위군이 아닌지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신 민병대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며 미국은 건국 후 현재까지 여전히 주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경험, 계몽주의 사상과 공화주의 이념, 미국 독립전쟁의 경험, 중앙 집권적 권력에 대한 견제 등의 다양한 이유로 미국은 상비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으로 연방 단위의 상비군은 최소한으로 운영되었고 각 주는 상비군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각 주가 운영하는 민병대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들은 상비군보다 유사시 스스로를 지키는 민병대의 개념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이러한 구조는 남북전쟁 이후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순간에도 이어져 각 주가 민병대를 유지하는 형태가 1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겪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페인과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 미국의 전쟁은 주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국경선 근처나 내부적 문제들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모두 지리적으로 익숙한 구역에서 치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상주하고 있던 민병대는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과의 전쟁은 사실상 처음 미국이 자신의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민병대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느슨한 연합군으로 통일되지 않은 훈련, 장비 보급 수준의 차이, 장거리 수송, 현지 군정 통제, 다국적 해양전 등으로 고난이도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03년 현재의 주 방위군의 전신인 조직된 민병대를 구성하는 새로운 민병대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은 민병대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가 정규군에 준하는 민병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된 민병대들은 연방의 지원을 받고 연방의 소집 명령에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됩니다. 또다시 미국 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병대법은 몇 가지 법적 모호성이 존재했습니다. 민병대법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라는 조건들이 있었지만 어디까지가 전쟁이며 국가의 비상사태인지 구분이 없었습니다. 한국전은 미국 의회 비준 없이 파병된 전쟁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공공연히 한국 전쟁을 미국의 공식 전쟁이 아닌 유엔 결의에 근거한 경찰 행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트루먼은
미국 의회와의 갈등을 피하고 미국만의 단독 행동이 아닌 유엔의 집단 행동이라는 다수의 동의라는 정당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이것은 진짜 전쟁이 아니며 따라서 주 방위군 소집 명령 이행은 부당하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권한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상 주 방위군은 주지사의 동의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았지만 당시 집행 주체인 주지사의 동의가 법 해석상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쉽게 연방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병이 늘어나고 미국 내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방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방위군을 소집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군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했습니다. 1953년 미국은 주 방위군의 연방화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는 현재 미국 연방법 시편 12406 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연방 정부가 필요에 따라 주 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법률에 제시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지사를 통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시위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 방위군뿐만 아니라 연방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투입되면서 시편 12406 항은 반란 진압법과 함께 실행됐습니다. 반란 진압법은 연방군의 미국 내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안입니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방군이 미국 내 민간인에 대한 치안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라는 법안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통해 군의 민간 통제 원칙을 확립하고 평상시 미국 내 문제는 각 주의 주 방위군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연방군은 연방 전체를 대변하는 국외 군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사시 연방군이 미국 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반란 진압법을 통해 포세 코미타투스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법 시편 12406 항을 통해 주 방위군을 연방화시켜 연방군의 개입과 명령 체계가 다른 두 집단의 명령 체계를 획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연방 정부가 먼저 개입하지 않고 주지사의 요청 또는 협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자칫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주지사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문제에서 주체는 해당 지역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LAC 진압에서는 이 관행과 달리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시편 12406 항만 단독으로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지사를 무시한 절차라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문제는 주지사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기본 관례였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주지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주지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연방 정부가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2406항 발동 조건에는 주지사를 통해서 발동하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단순히 주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일부 주지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주 방위군의 연방화를 주지사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보다 더 큰 문제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란 진압법이 발동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법 시편 12406 항만 발동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만 시위 현장에 투입할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으로 분류되는 해병대를 주 방위군과 함께 시위 현장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연방군의 미국 내 치안 개입을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병대가 시위 현장에 직접 투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주 방위군뿐이며 연방 소속인 해병대는 연방 소속 정부 기관인 이민세관 단속국에 배치되어 직접 시위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세관 단속국은 현재 시위가 벌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장소라는 점 때문에 연방군이 직간접적으로 시위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초 건국됐을 때 미국의 건국자들은 권력을 왕처럼 한 사람에게, 귀족처럼 소수 집단이, 심지어 직접 민주주의처럼 대중 전체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권력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의 정부 기관으로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삼권 분립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연방주의라는 제도 아래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각 기관의 주요 기능과 헌법이 정부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이는 곧 하나의 국가가 아닌 각자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여러 주가 합쳐진 집합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한이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과 연방주의는 다른 개념이지만 하나의 뜻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 안전 장치를 통해 미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건국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분산은 앞서 설명한 최초 민병대에서 시작된 군사 조직이 조직된 민병대 그리고 주 방위군의 연방화로 이어지며 점진적으로 연방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도 꾸준히 주의 역할은 유지되고 연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주지사의 동의 없이 파견된 주 방위군과 미국 내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연방군의 해병대의 활동은 이러한 권력의 분산을 깨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견제 없이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발동된 법령과 대통령이 법안을 독단적으로 우회적 해석했다는 것은 미국이 최초 건국됐을 때 미국의 건국자들이 왕처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에 위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동은 시위 현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형 로펌과의 분쟁,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서 시작된 일론 머스크와 불화, 미국 대학과의 마찰 등은 모두 다른 주제이지만 모두 분산된 권력을 연방정부와 대통령으로 집중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편 12406항을 단독으로 발동한 것은 단순히 시위를 진압한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논란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데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